자, 문학부터 봅시다. 75쪽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답부터 볼까? 76페이지 174번에 1번, 175번에 4번, 176번에 5번, 177번에 3번, 178번에 5번, 179번에 2번, 180에 3번, 181번 일단 들어보고 자기가 적은 거랑 비슷한지 한번 봐봐. 자, 농가 부채에 허덕이는 농민들을 훈계하는 모습에서 농촌 현실에 대한 정확한 비판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 핵심은 농촌 현실에 대한 정확한 비판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 자, 못 적은 사람 불러줄게. 농가 부채에 허덕이는 농민들을 훈계하는 모습에서 농촌 현실에 대한 정확한 비판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 그래서 182번. 논평을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라고 돼 있어. 자, 마을 사람들의 황망근에 대한 인식과 대비하여 사람들의 위선을 폭로. 핵심은 사람들의 위선을 폭로. 다시 마을 사람들의 황망근에 대한 인식과 대비하여 사람들의 위선을 폭로. 자,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뭔데? 황망근의 효심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 아마 요건 적었을 것 같은데 추가로도 더 보면 이 장이 황망근의 실종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계기도 마련해. 첫 번째는 황망근의 효심을 드러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장이 황망근의 실종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계기를 마련. 됐지? 79쪽 눈물. 184번에 4번, 185번에 3번, 186번에 4번, 187번에 2번, 188번에 5번, 189번에 2번, 190에 4번. 자, 구절을 찾아라 라고 돼 있어. 자, 191번에는 아름다운 나무에부터 맺게 하신 당신은 아름다운 나무에 맺게 하신 당신은 이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5년에 해당하는 부분. 192번 웃음. 요거 내가 정리해줬지. 웃음은 일시적 기쁨. 일시적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눈물 같은 경우에는 세속적 가치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다 또는 고귀한 결실이다. 지난주에 얘기해줬던 것들 있지. 그런 것들. 희생을 통한 부활의 씨앗으로 생명이다. 그러한 답을 적으면 된다. 193번 나아종이라고 하는 거. 지금 얘는 실질적으로 문법상으로는 어긋나지만 시에서만 허용하는 시적 허용이겠지. 그럼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눈물이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순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순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 됐지? 황망
말했다가 76에서 78. 몇 개 안 되네. 그치? 서술형은 보면 되고, 객관식 간단하게 한번 보자. 174번 이 글의 문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술성이 강한 문체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야기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가지고 구술성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해. 그냥 문어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그래서 배웠던 그런 그래서의 문체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또 전달하는 거 있지. 여기서는 서술자 민씨이지. 민씨가 전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술성이 강한 문체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 인물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긴 하지만 두드러지는 건 아니고 대화 주고받는 방식 아니고 고백체, 비유적 이런 것들은 보통 시에서 많이 나오지. 현학적 표현과 사실적인 묘사. 현학적 표현 조금 어려운 말이네. 현학적 표현은 자기 이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자어 사용하고 있지. 나중에 고전시 할 때 보면 그 계적장수 나오는 그 고전시 있어. 시조. 그 부분에서 이제 현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 175번에 알 수 있는 내용 아닌 거. 이거 내용 잊히면 되니까. 그치? 마을에는 아직도 어려울 때 도와주는 상부상주의 덕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시대 현실과 남농촌 사회 현실에 따라서 막 농기계도 안 빌려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 그래서 4번이고 기억을 통해 황방근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되어 있어. 기억.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지? 여기서는 계속해서 농가의 부채가 늘어나고 빚을 져서 뭐 요즘으로 지금 대출이지 그런 걸 하면 또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5번에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계속해서 돈이 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속담 5번이 적절하고. 자, 니은. 니은에 대한 설명. 니은은 트랙터부터 건조기까지 농기구내 황만근의 비극적 최후를 암시한다. 이런 거 없어. 요거는 177번 잘 파악했을 거고. 178번 바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의도. 웃음을 주는 동시에 삶의 진정성과 순수성. 이것도 보면 되고. 79페이지 그때 179번 지난 시간에 할 때 얘는 전해 양식을 제시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 글이 갖는 의의로 가장 적절한 거 2번이네. 묘비명의 엄숙함을 웃음으로 무너뜨렸다. 묘비명이라고 얘기하면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거기 세워서 뭐 이름이라든지 뭐 글귀를 새기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치? 여기서 이제 웃음으로 승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2번이 적절하다. 어술량은 보면 되고, 180번은 굳이 알아야 되겠다. 그럼 눈물도 별로 안 된다. 그치? 눈물 184번 적절한 거 4번이야. 슬픔을 비극으로 극복하는 역설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원래 우리가 슬픔하면 부정적인 요소로만 다루어지는데 여기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4번이 적절하다. 185번 간절한 어조, 경건한 분위기 이것도 보면 되고 186번 아니 되겠네. 187번 죽음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가 이 시와 가장 유사한 것이라고 돼 있어. 밑에 죽음에 대한 거야. 이 시 시적 화자는 자기의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습이 제시가 되는데 여기서도 2번에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서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라고 하는 거. 귀천이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 천상병 귀천 같은 경우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제시가 되어 있어. 그래서 187번에 2번이 가장 적절하다. 188번의 답은 5번이라고 되어 있는 공통점.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창작 동기로 삼고 있대. 정지용의 유리창은 유명한 시지. 여기서도 이제 자식을 먼저 여기고 너무 보고 싶어서 창문에 입김을 부렸는데 그 모습이 길들인 양 언날개를 하락거린다. 한시 본 거야.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바뀐다.
눈물 그렁그렁한 거. 그러면서 밤에 홀로 유리를 담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신사이여니 자식이 죽고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롭고 하지만 잠시나마 볼 수 있어서 황홀하네. 그치? 그렇게 제시가 되고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자식이 죽은 원인이야. 그치? 원인 제시가 되고 얘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하면서 둘 다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장작 동기로 삼고 있어. 나머지 선택지 보면 현세의 갈등 아예 안 나왔어. 눈물에서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을 극복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유리창은 그런 거 없어. 이별의 슬픔을 생명의 순결성 요것도 유리창 제시되지 않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은 둘 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둘 다. 이는 창작 동기 5번이 적절. 189번 5, 6년과 표현 기법이 가장 유사한 것은 5년과 6년에서는 대조의 기법이 제시되어 있어. 자, 그럼 답은 2번이래. 봄은 가까운 땅 숨결과 같이 일더니 가을은 머나먼 하늘 가깝고 머니가 1번에 결벌이 이룩하는 축복. 자, 얘는 역설법의 예시로 많이 나오는 거야. 그치? 결벌이라고 하는 부정적 시어와 축복이라는 긍정적 시어 같이 나타나는 역설법. 자, 3번은 굳이 따진다면 철업이니까 지규법. 푸른 종소리 뭘로 유명해? 공감각적 심상으로 유명하지. 자, 그 다음에 신경일의 농구도 유명하다.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자, 여기서도 이제 농촌 현실이 좋지 않아서 비료값도 안 나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신명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법. 5번 기촉도 운대. 그치? 새가 기촉도 운다. 얘가 바로 감정이입. 190번의 열매에 대한 설명. 요거는 그치? 그때 이제 기쁨과 관련해서 눈물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뜻 다 얘기해줬다 의미 있는 거. 답은 4번 현상적이고 외면적인 거. 현상적이고 외면적인 것은 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 꽃과 열매 대비 이루기 때문에 190번에 4번 적절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오늘은 181쪽에 있는 라디오와 같이 켜고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고 되지. 요것도 필기한다. 됐어. 자,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라고 하는 거 관념적이고 풍자와 비판적이래. 주제는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현대인들의 사랑에 대한 비판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네.
얘는 일단 보기 전에 82쪽에 198번 한번 보고 옵니다. 198번. 자, 여기서는 자, 가는 나의 시를 패러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배웠지. 맞나? 그래서 이 시는 여기서의 가는 지금 여기서 가는 따로 없기는 한데 여기서의 가는 라디오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 적거나 이게 문제에서 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가는 라디오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하는 나는 꽃을 얘기해. 꽃의 시를 패러디. 패러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뭐 연예대상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봤지. 패러디한 것이다. 김춘수님의 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존재론적 의미를 형상화한 작품. 그래서 존재의 의미가 있냐 없냐 그리고 인식 전 인식 후 어떻게 있냐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무방한 것이 아니라 꽃의 철학적 의미 범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또 하나의 시를 쓰고자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야. 그치?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테스트에서는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끌고 클 수 있다면 나오면 꽃 있지? 꽃도 같이 연계해서 가나로 해가지고 연계해서 나올 가능성도 높겠지. 그렇게 해서 살펴보면 된다. 그래서 패러디, 꽃을 패러디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러면 그 꽃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이미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꽃 같은 경우에는 철학적인 거 있었는데 얘는 철학적인 거 없고 풍자와 비판적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특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 파악하면 되지. 시작은 비슷하다.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럼 시작하자. 나 우리 꽃 할 때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제 나가 나오고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 그 이상 나옵니다. 그 꽃에서는 뭐였었어? 이름을 부르기 전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여기서는 단추를 누르기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돼 있어. 라디오. 그러면 얘는 무의미한 존재로서 제시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얘를 누르냐 안 누르냐에 따라서 제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치? 단추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김춘수의 꽃에서 봤던 것과는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는 밑에서 적을게. 의미를 부여하는 소통의 매개체라는 거. 누르기 전에는 무의미한 존재로서 제시되는 부분. 그래서 꽃에서도 보면, 그지? 꽃에서의 그런 구성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연.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래서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눌러주었을 때는 얘가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전파. 꽃에서는 꽃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의미 있는 문제. 구성 비슷합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러다오라고 돼 있어. 자,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핏줄 거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시를 보기 전에 작품의 객관에서 보면 그 현대인들의 그런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는 게 이제 이 주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현대인들의 그 마음에 보면 핏줄기가 굳어버렸고 가슴도 황량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만큼 메말랐다는 거거든 마음이.
그래서 거기다 정리한다. 현대인의 삭막하고 고독한 내면. 현대인의 삭막하고 고독한 내면. 자, 그래서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유사한 구조야. 그지? 그리고 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반복이 되고, 그리고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꽃에서도 보면 뭐뭐 되고 싶다, 꽃이 되고 싶다 이런 거 있었지. 그래서 유사해. 자, 그러면서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나에서 뭐? 우리. 그래서 우리 꽃 할 때 뭐라고 했어? 점층적 의미 확대.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치? 나에서 이제 우리야. 우리들은 모두 뭐가 되고 싶다고? 사랑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시에서의 핵심은 뭔데? 지금 하는 거야.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단추를 누르기 전에는 하나의 라디오고, 또 단추를 누르면은 또 전파로서 의미가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라디오의 버튼 단추를 누르고 안 누르고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봤을 때 현대인들이 사랑을 진짜 깊고 진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귀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사귀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을 통해서 비판한 바가 제시가 된다. 조금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야.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만나고 그 다음에 헤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단추를 누르고 안 누르고에 대해서. 또 일회적인 사랑을 비판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 저기까지 정리하고 됐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물론 현대인들도 오래 사귀고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과 만나고 또 안 맞으면 바로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찾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는 시가 바로 요 시다. 됐지. 그 정도로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85쪽에 파국분이라고 하는 공부를 1학년 때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다시 한번 한다. 왜냐면 이 고등학교 2학년 문학에도 또 나오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정리한다. 얘는 조금 아까 얘보다는 몇 개 더 있어.
독재. 원래 희곡 풍자극이야. 그래서 2학년 때 문학 다 내신대기 들어갔다 하면 보통은 대부분 이제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 3문 중에서는 아니 현대시, 고전시가 중심이고 희곡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한 작품 정도만 들어갈 거야. 그래서 파수꾼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하고 아니 외부 지문으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한다. 희곡, 극문학이다. 그래서 풍자극이고 성격 우화적, 풍자적, 교훈적. 특히 저 상징적이라고 해서 파수꾼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인물과 소재의 상징성에 대해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 자, 배경 보면 되고 주제 진실이 통하지 않은 사회의 비극 그리고 진실을 향한 열망을 다룬대.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본문 보기 전에 208번 간다. 87쪽. 네, 시대적 배경과 연계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작품은 1974년 발표죠. 70년 되면 도시와 산업화 아니면 독재 정권이야. 1975년 공연되었고 이 작품에는 당시 창작 당시인 1970년대 정치 현실이 반영되어 있고 핵심은 뭔데? 여기서 도시와 산업화가 아니라 체크 독재 정권의 포갑성과 체제 유지를 위한 안보 논리에 대한 비판적 인식. 자, 그리고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되던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체크 권력의 위선적 실체를 우회적인 방법으로나마 고발. 그지? 그 정도 체크하고 독재 정권을 배경으로 한다. 그 인물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인물들과 연계되는지를 봐야 돼. 자, 85쪽 갑니다. 파수꾼나 대장, 순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앞부분 줄거리는 그저 파수꾼 같은 경우는 잘 알겠지만 자, 파수꾼들이 이제 이 이리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키는데 그치? 다가 어느 날 그 막루에 올라갔는데 이리떼가 없고 그냥 흰 구름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서 누구에게 이 순장에게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제시하지. 그치? 결국은 이 촌장이 이 파수꾼 다가 보낸 편지를 알게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작품은 소재의 상징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편지에다가 밑줄 또는 네모해서 정리한다.
자, 그래서 촌장이 얘기한다. 이것이 네가 보낸 것. 네, 촌장님.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하지만 이 파수꾼단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진실을 알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고맙다는 진짜가 아니야. 반대로 이렇게 고맙다 하는 반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고맙다의 반어라고 적어두고.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이 도중에 읽어본 모양이다.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기서의 진실은 흰 구름만 있다라고 하는 그 진실이야.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다. 운반이니. 그래서 다 일로 몰려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 근데 그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도끼까지 들고 온다. 도끼는 왜 들고 와요?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왜? 이제 이리 때가 없으니까 굳이 망루에 올라가가지고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자, 그러면서 자, 여기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촌장이 인물을 여기 나와 있는 파수꾼다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 이 태도의 변화 양상을 전체적으로 잘 봐야 돼. 자, 초반에 나타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파수꾼다를 뭐라고 회유하고 회유하고 설득한다. 얘가 이제 더 이상 얘가 이 진실을 안 알려야 되기 때문에 회유와 설득이 드러나는 부분이야.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을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촌장님, 이리 때가 무섭지 않으세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하니? 촌장님도 아시는 거 알고 있지. 아셨으면서 왜 숨겼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 자,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파수꾼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는 비판적 지식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 촌장도 어떠한 인물에 대응하자 할 건데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해. 하지만 이 파수꾼다도 어떻게든 좀 더 봐요. 지금까지는 비판적 지식이야. 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 얘야, 이럴 땐 처음부터 없었고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나쁘냐. 지금까지 단 한